냉이 부부와 장수 고을. 아랑아랑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봄날이었다. 한 총각이 저 멀리서 냉이를 캐고 있는 처녀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다. 나물 캐는 모습도 어찌 저리도 곱단 말인가. 봄꽃처럼 아름답구나. 총각은 나물 캐는 처녀를 흠모하고 있었다. 처녀는 계절마다 냉이 캐기를 즐겼다. 처녀가 가는 곳마다 냉이가 지천으로 나 있었다. 처녀는 냉이를 좋아하고 또 잘 캤다. 그리하여 고을 사람들은 그 처녀를 냉이 처녀라 불렀다.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혼자 살고 있는 냉이 처녀는 나무를 캐어 생계를 이어갔다. 봄바람에 냉이 처녀의 잔머리가 살랑살랑 날리었다. 냉이 처녀는 얼굴을 간지럽히는 머리카락을 넘기려다 그만 손에 묻은 흙이 냉이 처녀의 눈으로 들어갔다. 아, 따가워! 하며 눈에 들어간 흙을 빼내고자 했다. 하지만 냉이 캐던 두 손에 흙이 잔뜩 묻어 있어 처녀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두 눈에서는 연실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좀처럼 흙이 빠지질 않았다. 이를 지켜보던 총각은 얼른 달려가 냉이 처녀에게 말했다. 낭자, 눈에 흙이 들어간 것 같은데 내가 도와줘도 괜찮겠습니까? 냉이 처녀는 눈이 따가워 누구라도 도와주었으면 하는 마음에 네, 아파서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어서 도와주시어요. 그러자 총각은 냉이 처녀에게 다가가 손으로 냉이 처녀의 눈을 벌린 후 입에 바람을 넣어 하며 흙을 빼내기 시작했다. 총각의 입김에 냉이 처녀의 머리카락이 날리었다. 냉이 처녀는 순간 심장이 뛰었다. 이렇게 가까이서 사내의 온기를 느껴본 적이 없었기에 얼굴도 빨개졌다. 고맙습니다. 초면에 신뢰가 많았습니다. 냉이 처녀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수줍게 말했다. 낭자, 어찌 이렇게 아름답소이까? 내가 그동안 낭자를 흠모해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늘의 뜻으로 이루어진 인연이 아니겠는지요. 그 후 냉이 처녀와 총각은 서로 마음이 통하여 사랑을 하게 되었다. 총각은 냉이 처녀가 가는 곳을 강아지 마냥 졸졸 따라다녔다. 냉이 처녀가 냉이를 캐고 있을 때면 사람들 눈에 띄어 흉이라도 잡힐까봐 멀리서 냉이 처녀를 바라보았다. 냉이 처녀는 그러한 총각에게 가끔씩 손을 흔들어 주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총각은 냉이 처녀에게 청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총각은 급히 냉이 처녀를 찾아 나섰다. 그런데 냉이 처녀가 보이지 않았다. 총각은 냉이 처녀가 있을 만한 곳을 단숨에 찾아다녔지만 찾을 수가 없었다. 어느덧 날이 어두워졌다. 총각은 냉이 처녀의 집으로 향했다. 하지만 초가집에는 불이 꺼져 있었고 인기척이 없었다. 아니, 도대체 어딜 간 것일까?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 테지? 고을 사람들도 낭자의 그림자도 보질 못했다고 하고, 아, 걱정이 돼서 못 견디겠구나. 그때였다. 초가집 뒷산에서 부스럭 소리가 나더니 사람의 신음소리가 들렸다. 총각은 아니, 이게 무슨 소리지? 낭자의 소리 같은데, 낭자! 낭자! 하며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달렸다. 총각은
낭자에게 무슨 큰일이 생긴 것 같은 예감에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아닌가 다를까 냉이 처녀가 뒷산 근처에 힘없이 쓰러져 신음소리를 내고 있었다. 총각은 냉이 처녀를 일으켜 업고는 단숨에 냉이 처녀 집에 도착했다. 총각은 낭자, 정신 좀 차려보시오 하며 냉이 처녀가 다친 곳은 없는지 살폈다. 순간 처녀의 다리에서 피가 나기 시작했으며 두 다리가 부러져 있었다. 총각은 급한 대로 처녀의 다리를 자신의 옷을 찢어 감아 주었다. 의원이 있는 곳을 가려면 꼬박 하루가 걸렸다. 날이 어두웠지만 한시라도 지체할 수가 없어 총각은 냉이 처녀를 업고는 의원을 찾아 나섰다. 냉이 처녀는 신음소리를 내며 땀을 흘렸다. 낭자, 대체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도대체 무슨 변을 당한 것입니까? 그러자 처녀가 눈을 간신히 뜨며 말했다. 낭군님, 걱정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낭군님에게 산삼을 캐서 드리려고 산에 올랐으나 그만 다리를 헛디뎌 바위에 부딪혔습니다. 소리를 질러도 소용이 없어서 대굴대굴 굴러오다 집 뒷산에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낭자, 내게 산삼을 주려고 그 위험한 산을 혼자 간 것입니까? 하며 총각은 눈물을 흘렸다. 점심때가 돼서야 의원의 집에 도착했다. 의원은 냉이 처녀의 두 다리를 한참 살피더니 혀를 차며 말했다. 고칠 방법이 없습니다. 앞으로 두 다리를 쓰지 못할 것입니다. 다리를 너무 세게 부딪혔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소이다. 거참. 아니, 뭐라고요? 의원님, 제발 고쳐주십시오. 제 다리를 내어 주어서라도 낭자의 다리를 고쳐주십시오. 이보시오. 치료 방법이 세상엔 없소이다. 안타깝지만 목숨은 건졌으니 그 또한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무슨 말로 위로를 해야 할지 모르겠군그려. 총각은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애써 태어난 척했다. 총각은 냉이 처녀를 업고 집에 도착했다. 낭자, 비록 다리를 잃게 되었지만 생명은 건지지 않았습니까? 제가 당신의 다리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아내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그러자 처녀는 낭군님, 제가 짐이 될 것이 뻔한데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요. 부디 좋은 인연을 만나 백년회로 하십시오. 제 걱정은 마시고요. 하며 눈물을 흘렸다. 낭자, 세상에 내 인연은 낭자 당신뿐입니다. 제가 다리가 되어 드릴 테니 낭자는 제 곁에만 있어 주십시오. 처녀는 총각의 사랑에 감동하여 한없이 울었다. 둘은 그렇게 부부가 되었다. 냉이 처녀의 남편은 봄이 되면 부인이 된 냉이 처녀를 업고 냉이밭으로 가 냉이를 캤다. 냉이 부인도 냉이 남편의 부축을 받으며 냉이를 캤다. 힘들 법도 한데 둘은 하하 호호 마냥 행복했다. 이를 지켜보던 고을 사람들은 아휴, 저건 인간의 사랑이 아니여 천상의 사랑이야. 어쩜 저렇게 애정이 넘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게 말이야. 자식도 없이 수년의 세월이 지났는데도 뭐가 그리 좋은지 웃음이 끊이질 않으니 부러워 죽겠구먼.
그렇게 세월이 흘러 냉이 남편과 냉이 부인은 호호백발 노인이 되었다. 어느 봄날 냉이 남편은 냉이 부인을 겨우 업고는 냉이밭으로 향했다. 한참을 걸어가는데 아내의 인기척이 없다. 냉이 부인은 냉이 남편 등에 업혀 곱게 숨을 거두었던 것이다. 냉이 남편은 한없이 한없이 울면서 평소 냉이를 좋아하는 아내를 냉이밭에 묻어 주었다. 그 후 남편은 매일같이 아내의 무덤을 찾아 슬픔을 달랬다. 그렇게 한 해가 지난 어느 봄날이었다. 냉이 남편은 냉이 아내와 단둘이 혼례를 올린 날 입었던 옷을 입고는 냉이 부인의 무덤을 찾았다. 여보, 자네가 없는 세월이 수백 년 같았소. 이제 나도 자네 곁으로 가야 할 때가 된 것 같소. 나의 아내가 되어주어 정말 고맙소. 봄바람에 하늘거리는 당신의 모습이 눈에 선하오. 하며 냉이 남편은 냉이 부인의 무덤에서 숨을 거두었다. 고을 사람들은 냉이 남편을 냉이 부인 무덤 옆에 묻어 주었다. 그러자 부부의 무덤가에 하늘거리는 기운이 피어올랐다. 고을 사람들은 그것이 두 부부의 홀령의 사랑이라고 했다. 그 후 봄이 되면 그 무덤가 주변에는 많은 냉이가 피어올랐다. 그리고 냉이를 따라 하늘로 승천하는 기운들이 생겼다. 몸이 아픈 사람들이 그 무덤 주변에서 나는 냉이를 캐면 기력을 회복하는 효험이 있었으며 병든 사람도 그 냉이를 먹으면 나았다. 그리하여 봄이 되면 병을 고친 사람들이 무덤을 찾아 냉이 음식을 정성껏 차려 절을 올렸다. 그 후 냉이 부부가 살았던 고을은 장수 고을이 되었다.